제가 요양병원에 오면서 아주 신기한 것을 목격해서 그것을 조사하고 내용을 한번 공유해보고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려 해요. 이 상급 노하우를 알기 전 기본기를 대충 훑어보고 가야겠죠. 서울대병원 욕창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그런 내용인데, 욕창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서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이 위험하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장기간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 의료진의 많은 노력에 불구하고 욕창이 생기는 경우가 불가피하다. 노인에게 있어 욕창 관리의 중요성. 욕창이 일단 발생하면 상처 치유가 늦어지므로 폐혈증까지 이를 수 있다. 노인 환자가 일주일간 와상 상태에 있을 경우 2단계 이상의 욕창 유병률은 28%에 달하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욕창의 50%는 70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발생된다. 정리를 해보면은 욕창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피부의 노화가 진행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 병원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급성기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욕창 전문병원 등등 여러 병원에서도 욕창 간호를 하고, 가정에서도 욕창 간호를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노인 환자 비율이 높은 요양병원이 욕창의 관심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정석이라 불리는 가이드라인, 이게 중요하겠죠. 병원 간호사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간략히 가져왔고, 이건 누구에게나 공개된 자료이니까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제가 이번에 조사한 상급 노하우에 대해서 알기 전 알면 좋은 것들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욕창 예방과 관리 부분에 피부 간호, 실금과 실변 여러가지 있고, 중간에 상처 세척과 드레싱, 이걸 중점적으로 좀 볼 건데, 상처를 세척하는 이유, 상처 표면과 주위에 있는 피부에 있는 오염물질, 세균, 드레싱 잔여물을 액체를 사용해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하고, 세척은 멸균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씻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척을 하지 않은 것보다 세척한 것이 욕창 크기 감소와 중증도 개선에 효과가 있음. 그래서 드레싱 부분에 무슨 드레싱이 있냐 볼 건데, 이거는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모든 걸 가져왔어요. 이게 신기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드레싱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예요. 먼저 필름 드레싱, 테가덤이죠. 이렇게 있고, 사이즈마다 다른데 뭐 50개, 100개 이렇게 들어있는 벌크로 사면은 한 장에 500원 이하 이렇게 가능한데, 낱개로 사면은 보통 한 장에 1000원 정도 하죠. 비닐 한 장에 1000원이면은 상당히 비싸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여러 숨겨진 기능, 그리고 의료 프리미엄 그런 게 있으니까. 다음은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이라고 해서 흔히들 알고 있는 듀오덤, 이런 거죠. 듀오덤, 하이드로겔 창상 피복제, 하이드로콜로이드 함유 드레싱 타입,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피부에 뭐가 났을 때, 여드름 짜거나 아니면 긁히고 상처 날 때 이렇게 바르려고 사놨고, 보통 한 장에 2,000원 정도 해요. 다음은 하이드로겔 드레싱인데, 약간 도톰한 얼굴에 하는 팩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시트형으로 나오고 겔 타입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알지네이트 드레싱이라고 또 있는데, 이거는 약간 모나, 뭐 캐시미어 그런 느낌이죠. 목도리에 있는 그런 느낌. 이게 해조류에서 추출한 천연 원료라고 하고, 다음은 유명한 폼 드레싱. 보통 폼 드레싱은 접착력이 없거나 아주 약하기 때문에 위에 이걸 덮고 그 위에 고정해주는 2차 드레싱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를 개선한 제품이 실리콘 여기 시트를 위에 대가지고 이걸 접착할 수 있는, 그렇게 나온 게 있어요. 실리콘이 테이프보다는 약간 좀 피부에 자극이 덜하다. 이런 저자극의 실리콘마저도 피부에 자극이다. 이게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라서 쓰면 오히려 더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처가 넓거나 피부에 자극이 진짜 가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여러 개 대가지고 그 위에 탄력봉대를 감아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실리콘 드레싱도 있던데, 이거는 접착용으로 방금 이것처럼 쓰는 줄 알았는데 구멍이 뚫린 게 있더라고요. 실리콘 드레싱이라고. 폼 제품 느낌으로 나오는 거는 젤 밑에 실리콘 시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체형 시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은 함유 드레싱이라고 해가지고 섬유 조직 같은 거에 은이 함유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메디폼 실버 제품 이렇게 있습니다. 제품 자체에서 은이 서서히 방출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실버 설파 다이아진이라고 실마진이라고 부르는 약품인데, 화상 드레싱 할 때도 쓰는데 욕창 드레싱 할 때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 제품 이렇게 쓸 수 있고, 꿀 함유 드레싱도 있습니다. 카덱소모 요드 드레싱이라고도 있는데, 이거는 연고 제고, 이거는 시트로 된 건데, 시트로 된 거를 까면은 이렇게 도톰하게 안에 요드가 묻은 거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거즈 드레싱, 콜라겐 매트릭스 드레싱 이렇게 있고, 주류로 이용되는 뭐 잘 이용 안 하는 그런 드레싱 종류도 있어요. 자세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병원 간호사회 자료실에 있는 욕창 간호에 가면은 400페이지 분량으로 자세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참고 부탁드리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못 찾은 것인지 OPWT라는 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과연 상급 노하우답게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전해져 오는 그런 비법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비주류일까요? 일단 OPWT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어느 정도 널리 사용하고 있다는 인상이 들긴 해요. 강연도 하고 연수도 하고 어느 정도 보급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요양병원들 사이에서 좀 널리 쓰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이 OPWT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 찾다가 일본이 기원이라는 소식을 듣고 야오재팬, 일본어로 번역기 돌려가면서 검색을 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자료를 찾아봤지만 공식적인 문헌이나 자료 찾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일단 찾은 자료들은 이렇습니다. 2015년 이후에 만들어진 자료로 추정되는 것이고, 일본의 습윤 상처 치유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는 것으로 모치즈키 요시코라 되어 있어요. 일단 이 사람이 창시자는 아니에요. 이게 여러 장인데 핵심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오픈 웻 드레싱 테라피라고 되어 있죠. 이제 여기서 OP, WT 이렇게 줄여가지고 OPWT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거의 창시자는 토리아베 슈니치라는 의사가 첫 개발을 96년도에서 97년 사이에 했고, 발표는 1999년에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방법으로는 여기 보면 푸드랩 적혀있죠. 푸드랩을 드레싱 재료로 사용한다. 상처 치료의 발전, 그리고 1999년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보여요. 이게 웨시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것을 안 하고 그냥 OPT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웨스로 할 것이냐, 모이스트, 촉촉한, 이제 그걸로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론은 웨스로 보급이 되었다는 것. 방법을 소개한 것은 환자분들 밑에 까는 안심 깔개 패드, 그리고 여기 랩 보이죠? 그리고 가위, 그 다음에 펀칭 기계 구멍 뚫는 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핸드메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제품화되어서 나오는 거라고 해요.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핸드메이드면은 감염에 대한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아래에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런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적용한 것에 대한 효과를 설명해요.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거에 대한 치료効果를 얘기하는데, 환자 1, 환자 2 같은 환자 아니에요. 다른 환자를 했고 이거는 그 환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사진을 못 찍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1년 뒤에 어떻게 되었냐, 습윤한 환경에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말끔하게 회복이 되었고 소독제와 거즈를 사용했을 때는 흉터가 크게 남았다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고 든 생각이 약간 유명 유튜버 사막여우님이 다루는 이제 비포 애프터 과대 과장 광고, 그것 같은 인상이 좀 들긴 했는데, 물론 이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걸 본 감상이 그렇다는 거, 아주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하는데, 이걸 아까 식품용 랩으로 만든다 했잖아요. 1999년에 발표했는데 25년쯤이 지난 지금 제품이 나왔어야 하는데, 아까 소개했던 부분에서 공산품을 직접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제품이 실제 있어요. 사이즈별로 15 곱하기 15, 15 곱하기 30, 26 곱하기 30, 7.5 곱하기 10, 우리나라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은 7.5 곱하기 10 사이즈는 60개에 4.8만원, 한 개 800원 정도 하고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메디폼, 폼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 곱하기 20 사이즈가 평균 2만원 내외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진짜 거의 한 10배 넘게 차이 나는 가격이죠. 이 제품의 특징은 핸드메이드랑 크게 차이 없다고 아까 PPT에서 얘기를 했고, 보다시피 폴리에스터, 필름, 비닐에 보면 여기 구멍이 좀 뚫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 하고, 구멍 사이로 진물들을 흡수하는 거예요. 삼출액 같은 거를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붙여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 하루에 한 번 교체를 권장하는데, 삼출액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 이제 하루보다 조금 더 빨리 상황을 봐가면서 교체 주기를 관리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내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과연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국내 요양병원에서 2014년 최초로 도입을 했다고 해요. 일본에서 1999년에 보급된 거에 비하면은 15년 뒤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2018년 데일리메디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만성기 의료협회 신개념 욕창 치료법 교육 초만원 사례. 내용은 150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자리가 부족해 간이의자를 배치하는 등 욕창 치료법을 배우기 위한 간호사들로 초만원을 잃었다. 최신 치료법을 전수받으려는 요양병원 간호사들 행렬은 요양병원에 대한 작금의 사회적 분위기와 역설적이라는 평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양병원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거와는 달리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어진 내용은 개방식 습윤요법 OPWT, 그리고 재료 자체 제작 요령, 4단계 욕창을 4에서 6개월 만에 완치시킨 사례 등 이런 것을 교육을 했다고 하고요. 한 요양병원 수간호사는 신기하다 못해 신비할 정도라며 즉시 도입해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독약을 사용하지 않고 상처를 세척한 후 자체 제작 가능한 패드로 덮어서 한다는 거죠. 이거와 관련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련 내용들을 취합해보면은 통상 1에서 2년 걸릴 욕창 치료가 3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이 되었다. 그런 거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요. 결과적으로 3에서 6개월로 단축되니까 의료비나 의료 소모품 비용이 감소하고 환자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그리고 간호 인력의 피로도 감소,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좋은 방법이고 당장 보급해야 할 그런 것인데 왜 욕창 가이드라인에 추가되지 않고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하나? 왜 여전히 아직까지도 자체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할까?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은 제약회사나 의료기 상사들이 제품 생산에 나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문제는 당연히 돈과 방법에 대한 어떤 감령, 그리고 그런 연구들이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일본에서 제작이 이렇게 되어서 유통이 되는데 이거를 수입해서 쓰면 될 일이잖아요. 듀오덤, 이것도 영국의 콤바텍사 제품이거든요. 못 가져올 이유는 딱히 없어요. 가격 문제면은 인건비가 싼 동남아 시장 쪽으로 OEM식으로 해가지고 될 듯한데 말이죠. 가장 초기에 도입했던 국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 배포된 사진에 의하면은 욕창이 여기 있고 그 위에 비닐을 씌운 것처럼 보이죠. 자체 제작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흔히들 쓰는 이제 안심 깔개, 물론 이 회사에서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제품을 유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다이소나 인터넷에서 구매 가능한 비닐봉지, 여기서는 이제 구멍 뚫린 걸 써야 되니까 싱크대 거름망용 리필 비닐봉지를 쓰고, 이게 안 나왔을 때는 일일이 다 펀칭기로 뚫어가지고 수작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욕창 크기에 맞게 가위로 잘라야겠죠. 그 다음에 실링을 해요. 실링. 이게 만약에 그 패드라고 칠게요. 패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구멍 뚫은 비닐을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이에 패드를 넣고 이렇게 실링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면 4개로 해가지고. 적용 방법은 패드를 준비하고 소독약을 사용 안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생리식염수로 세척한다고 하는데 보통은 멸균 생리식염수 솜을 사용해요. 제가 이전에 다뤘던 소독 관련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고, 이런 거를 써서 보통 하는데, 문제는 일부 병원에서 분무기에다가 그걸 담아서 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일단 소독약을 사용 안 하는 이유는 소독약을 쓰면은 정상 조직세포에 유해하다고 해서 안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척 후 제작한 패드를 적용하여 환부에 고정,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몇 가지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했다시피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 이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이죠. 그리고 자체 제작하는 거에 대한 한계, 수작업으로 완성 후 이옥가스를 돌려가지고 사용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옥가스 설비가 모든 병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옥가스 설비가 없는 병원에서는 이옥가스를 안 돌리고 그냥 만들고 바로 그 상처 부위에 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는 이럴 거예요. 이미 소독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그것부터가 문제인데 이옥가스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처음부터 잘못된 건데 왜 그 이옥가스까지 가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분무기로 뿌리면 다 오염이 되었을 건데 앞에 과정들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그래도 깨끗이 소독 돌린 것을 위에다가 대는 게 확률적으로 오염이나 감염의 위험이 더 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일단 애초에 이 방법이 좋다고 한들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추가되지 못한 부분, 논문이나 여러 연구자료를 못 찾았다는 부분을 좀 본다면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점은 잠깐 접어두고 이걸 실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 합니다. 보면은 여기 테이프가 끝에 실링기로 이렇게 마감된 게 보이죠. 그리고 이 사이에는 그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환부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구멍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이런 느낌. 하지만 문제는 존재합니다. 실제 시작이 되었던 일본에서도 욕창 환자들을 직접 케어하는 병원에서는 환영을 했지만 피부과나 성형외과 의사들은 비난을 쏟아냈다고 해요. 하지만 일본 전역에 이 방법이 퍼졌다고 하는데, 정말 이 방법이 퍼졌는지 찾아봤는데 저의 한계인지 거기까지는 알아내지 못했다는 점. 일본에도 그 상처 관련 커뮤니티에 의사들이 갑론을박한 내용들을 몇 가지 봤는데 흥미로운 걸 좀 가져왔습니다. 누군가 질문을 해요. 연구나 논문 발표가 왜 없는가? 답변은 OPWT는 완성된 치료이기 때문에 연구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 전국에 900개가 넘는 학회, 연구회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도 티끌이다. 900개 사이에서 묻혀서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구차한 변명 같은데 그래도 만들어야죠. 연구회를 만들지 않아도 정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이제 공신력이나 그런 설득력 부분에서는 연구회를 만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다시피 저 역시 논문을 찾아봤지만 연구나 이런 거를 못 찾았어요. 한의학 침술과 연계해가지고 효과를 봤다, 그런 논문이 있던데 뭐 공신력 있는 뭐 KCI 등재됐거나 아니면은 홈메드에 있는 뭐 NCBI 그런데 등재된 연구자료는 못 찾았다는 점. 혹시나 찾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잘된 케이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문제점, 잘 되지 않은 증례를 모아서 논의하는 건 어떤가,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과도한 삼출액으로 수분이 아닌 침수 수준으로 상처가 불어터지는 문제도 제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웨시 아니고 모이스트, 그런 얘기를 좀 잠깐 했죠. 마지막으로 공상품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자체 제작, 이 비용을 비교해보고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 일본 구매 사이트에서는 사이즈 면적을 보면은 7 곱하기 10 사이즈 곱하기 60개니까 전체 면적은 4,500제곱센티미터예요. 이 가격이 48,000원이고, 자체 제작하는 거는 안심깔개 60 곱하기 74cm 한 장이 면적으로는 4,400제곱센티미터예요. 330원. 그리고 비닐 같은 경우에는 6장을 쓰면은 면적이 같아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240원 정도 하고요. 인건비랑 실링기 비용은 빼고 48,000원하고 570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 같은 면적 대비 비용은 약 8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본다면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가지고 자체 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분명히 여러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제도권으로 가져와서 도입할 만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 이걸 사용함에 있어 효과는 있지만 어떤 연구된 의학적 근거 같은 사용함에 있어 누구나 납득할 만한 데이터,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도 나은 방법이 없는지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수가를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제약회사나 의료기 상사에서 만들 거예요. 이거를 제도권으로 도입하지 않으면은 이런 공산품을 제약회사가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연구들과 이 방법을 인정받고 매뉴얼에 포함시키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아 보여요.